책 읽고 유튜버라고 존중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입니다. 카메라 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제 영상 업로드하고 바로 뒤에 저희 엄마 유튜브 채널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붙었더라고요. 근데 엄마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한 번도 어디서 얘기한 적 없던,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카메라 켜고 얘기한 적이 없던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카메라 켰어요. 저희 엄마는 예쁘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센스 있고 상식적이고 장점이 너무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사실 어린 시절에 저희 엄마는 저희 집의 리더였어요. 아빠도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지만 아빠는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었고, 엄마는 어린 나이부터 자기 삶을 막 개척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어린 나이부터 이제 장사를 하시면서 돈도 잘 벌었어요. 심지어 제가 기억하는데 명절에,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돈을 잘 벌었다는 건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평생 되게 재밌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옷가게예요. 근데 저희가 학원을 하면서 동생이랑 저랑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오지랖을 떨었어요. 그때 어떤 오지랖을 떨었냐면, 엄마가 평생 장사를 하느라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가게에 갇혀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삶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지랖 넓은 쓸데없는 개입을 했죠. 엄마의 멀쩡한 옷가게를 그만두게 했고, 저희가 엄마를 평생 공급자로 살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하던, 그 문제 해결하는 삶을 살았던 공급자였던 엄마를 소비자로 저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학원에서 딸들이 돈을 잘 벌었으니까 엄마의 용돈을 넉넉하게 드리고 엄마도 그런 삶이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예요. 소비자의 삶과 공급자의 삶을 봤을 때 소비자의 삶에는 깊은 충만한 행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돈을 번다는 건 내가 단지 이기적으로 내 통장의 잔고를 쫓고 내 단지 이기적으로 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목적과 의도로 갖는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번다는 건 내가 누군가의 문제에 살아있게 개입해서 남을 내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로 살았을 때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재밌죠. 근데 돈을 버는 것 플러스 거기서 얻어지는 보람과 기쁨과 가치와 소비자로는 경험할 수 없는 깊은 충만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쓸데없이 개입해서 그거를 싹 다 끊어버린 거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아이디어였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굉장히 저희들을 칭찬했죠. 너네 같은 딸들 없다. 저희도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저희 멘토님 만나고 과거의 시간을 돌아서 재해석을 해보니, 저희가 했던 가장 멍청한 일 중에 하나는 그때 엄마에게 개입해서 엄마가 조금 더 어떤 세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강점을 발휘하며 공급자로 조금 더 의미를 중심으로, 의미 중심의 가치 기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걸 저희가 앗아갔다는 게 가장 나쁜 일이었더라고요.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관점이 없고 멍청해요. 그러면 멍청한 주제에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한 그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2차, 3차 결과를 생각했을 때 나쁜 결과로 연결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인생에서 개입해서 이런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자식의 인생에 개입하는 건 사실은 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기도 멍청하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추스리지 못하는 주제에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개입해서 자기 인생도 똑바로 못 사는 주제에 자녀에게 개입해서 자녀의 인생을 더 나쁘게 만드는 멍청한 부모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개입했던 건데, 단지 사랑해서 개입했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개입이 결과적으로 더 나쁜 결과로 연결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삶에 하나하나 뻔뻔히 개입하지 말고 자녀가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진짜 옳지 않은 것인지 경험을 통해서 선택하고 제거할 수 있는 그 경험을 절대 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유튜브를 찍으시는데, 사실 제가 한국을 떠나면서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엄마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예요. 왜? 저희 멘토님께서 저한테 할 수 있는 복제해 주신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걸 나누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도 제 수강생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에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깨달은 걸 나눌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제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자극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만드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게 항상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2025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 하시고 그 후에 제가 나가서 막 이런 집회 현장 1인 시위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때 제 동생 배우미, 대한민국 배우미 주연서도 이제 그때 영향을 받아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유튜브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저희 엄마한테 예전부터 시켜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이끌고 싶다고 누군가를 이끌 수 있지 않은 게, 내가 능력이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다고 해서 도울 수가 없어요. 2022년에 4년 전이죠. 그때 제가 했던 프로젝트, 참사 프로젝트가 저희 엄마랑 저희 동생이랑 유튜브를 그때 잠깐 했었어요. 근데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의도가 선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가족을 이끌기에는 그때 당시에 주은숙은 리더십도 부족한 상태였죠. 근데 엄마에게 유튜브를 왜 내가 계속 시키고 싶어 했나를 보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말들,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엄마의 삶에서 얻어진 그 깊은 통찰을 엄마가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엄마한테 제가 김미경 씨의 책을 선물하고 이 책을 읽고 엄마가 느낀 인사이트를 나눠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엄마가 그때 몇 개의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엄마가 그 프로젝트가 끝나기도 전에 책을 분실하셨어요. 일부러 분실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조은숙은 성질도 더럽고 까칠하던 시절이라서 거기에 굉장히 경노하고, 그 엄마가 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굉장히 분노하고, 이제 그렇게 그 프로젝트가 종료됐어요. 근데 엄마한테 계속 그런 거를 요청했던 이유가 뭔가 보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운 생각들을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다만 엄마가 엄마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생각을 어떻게든 남겼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을 당시엔 저도 몰랐죠. 왜? 나도 유튜브를 안 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 멘토님 만나고 내가 옛날에 엄마에게 그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게 사실 내가 안다고 해도 엄마가 그거를 시작하게 만들고 시작하게 푸시 주는 건 또 다른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멘토님께서 저희 엄마랑 그때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엄마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경청이 뭔가 보면은 독서예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읽고 이제 거기서 엄마가 깨달은 걸 우리 만날 때마다 나눠달라라는 게 사실은 스타트였어요. 그리고 지난 한 주 전에 제가 뉴질랜드 출국을 앞두고 엄마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 인터뷰를 하면서 엄마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엄마의 생각을 유튜브에 한번 담게 하고 그랬더니 엄마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에 대한 감을 익히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엄마 유튜브 채널에 남기셨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 보면, 부모의 지혜로운 생각과 경험과 그 지혜를 남겨주고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소중한 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약간의 돈을 더 남겨주면 자식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하겠죠. 돈을 남겨주는 것도 당연히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인간이 돈만으로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감사한 일은 내가 저렇게 위대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게 자녀로서 가장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늘 유튜브를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고, 제가 사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했던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보면, 엄마가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한 거. 왜? 유튜브를 한다는 건 내가 공급자로 세상에 뭔가 공급하고 나눈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소비자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론 한순간에 바뀌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관점으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나가다 보면, 소비자로 공허하게 내가 뭔가를 소비할 때 얻을 수 없던 깊은 삶에 대한 통찰과 깊은 삶에 대한 의미 같은 것들을 엄마가 깨닫고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저희 엄마의 그 지혜로움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감사하고 기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은데, 자식 뜻대로 안 되고 부모도 뜻대로 안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싶다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예요. 저희 멘토님이 늘 이야기하시는데, To change, you gotta change.